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 다녀간 5,500여 명 가운데 2,000명가량은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클럽 확진자 중 무증상 비율이 30%를 넘어서고 있고 헬스장까지 2차 감염이 발생하는 등 무증상 전파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지하층에 위치한 대형 헬스장입니다. 어지간한 대형 마트 크기인 약 1,600제곱미터 규모로 라커룸만 수백 개가 보입니다. 지난 4일에서 6일 사이에 이 헬스장을 찾았던 4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30대 남성 확진자와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이곳에서 접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계속 와서 저희도 응답 좀 전화해서 해보고 그랬는데 당시 동선만 그렇게 됐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클럽에서 헬스장으로 감염고리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클럽 확진자의 대부분이 20, 30대인데다 무증상 비율이 30%를 넘어 조용한 전파자가 됐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관련 확진자는 54명인데 직접 클럽에 갔던 사람이 43명, 이들과 접촉한 가족과 지인 등이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전염력이 높은 특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럽 방문객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내 역학조사를 서둘러야 하지만 다녀간 5,500여 명 가운데 2,000명가량은 전화번호 허위 기재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노출되신 분이나 아니면 접촉자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최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동료, 사회의 안전을 생각해 클럽 방문자들은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방역당국은 거듭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에 다녀간 확진자가 제주에서도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피부관리사로 지금까지 확인된 접촉자만 138명에 달해 2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지영 기자입니다. 병원이 모여있는 4층 건물에 방역이 한창입니다. 이 건물 3층 병원에서 일하던 30대 여성 피부관리사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그제 스스로 신고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심 증상이 없던 A씨는 검사 전 7일부터 사흘 동안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접촉자는 모두 138명. 127명은 병원 고객, 11명은 동료 직원들입니다. 여기 싸고 사람들 많이가. 나 아는 분도 요번에 갔다 왔더니 이게 왜지? 동료 직원 11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가 다녀간 마트는 임시 폐쇄됐고 탑승한 버스 등은 방역을 마쳤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무슨 죄입니까? 오는 손님들은 무슨 죄고요? 저희한테 피해를 준 확진자한테 뭐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제주도는 확진자가 모든 동선에서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접촉자가 많은 만큼 2차 감염 우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나갔다 들어오시는 도민들도 제발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좀 참고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협조를 해주시기를. 제주 지역 2차 감염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제주도는 황금 연휴 기간 서울 이태원 일대 클럽에 다녀간 제주 도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국내 2차 감염자가 또 나왔습니다. 군 당국은 사이버 사령부 소속 전원을 검사 중인데요. 또 클럽에 다녀온 장병들이 더 없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보미 기자입니다. 어제 국방부 영내에 마련된 임시진료소, 장병 수십 명이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 간부 1명이 그젯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사령부 인원에 대해 전수 검사를 진행한 겁니다. 이 간부는 앞서 이태원 클럽에 다녀왔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이버사 소속 하사의 접촉자로 확인됐습니다. 한때 0명을 기록했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이제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명은 5월 초 각각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간부들이고 나머지 2명은 2차 감염 사례입니다. 클럽에 다녀온 간부들은 퇴근 후 숙소에 대기하라는 국방부 지침을 어겼기 때문에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당국은 전군을 대상으로 클럽에 다녀온 숨은 감염자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를 자진 신고 기간으로 정해 이때 스스로 신고한 경우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고 추후에 적발되면 가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징계를 우려해 클럽 방문 사실을 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미 다수가 자진 신고했다면서 상당수는 훈련병으로 입대 전 민간인 신분일 때 클럽에 다녀온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군 당국은 자진 신고 장병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등 확산 방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당장 모레로 다가온 학생들 등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는 2일간 더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상황이 달라졌다. 등교 계약을 미뤄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본물을 이룹니다.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학생들 등교하기에 안전한 시기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진 겁니다. 당장 수요일부터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가 예정된 상황. 정부는 아직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공식적인 연기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더 확산 추이를 지켜보고 등교 위험도를 평가한 뒤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연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이제 시도교육청이 고3의 계약을 4일 정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시도별로 아마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불안한 조짐을 보이자 일부 기업들은 원격 근무 대신 정상 출근으로 전환하려던 계획을 미뤘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할 때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일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일상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발생하고 부모들의 육아 부담도 갈수록 커질 것입니다. 정부는 또 이번 클럽 사례를 대처하는 과정이 앞으로의 상황을 대비하는 시험 모델가 될 것이라며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먼저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874명입니다. 방역당국이 어제 0시 기준으로 발표한 건데요. 전날보다 34명이 늘었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을 보면요. 지난 4월 12일 이후로 4주 만에 다시 30명을 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많이 줄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주춤하다가 다시 늘어난 거죠.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집단 감염 때문입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를 보면요. 서울 14명 등 수도권에서 23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충북과 대구에서 각각 2명, 제주에서 1명이 나왔습니다. 검역에서는 6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태원 클럽 관련 감염이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문제겠네요. 네, 어제 신규 확진자 34명 가운데 8명이 해외 유입입니다. 나머지 26명이 지역사회의 감염인데 대구의 2명을 제외한 24명이 모두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감염자입니다. 현재까지 이 클럽과 관련된 감염으로 확인된 거는 최소 54명입니다. 지자체별로 신규 확진자 속보가 나오고 있어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태원 클럽에 방문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지난 2일 그리고 4일과 5일에 방문했습니다. 넓게 보면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연휴 동안에 이태원 지역의 클럽을 방문했을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대 잠복 기간을 고려하면요. 오늘 19일까지 추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접촉자 등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클럽 관련 확진자 가운데 30% 정도는 증상이 없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자진 신고한 뒤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르는 것이 대규모 확산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 중이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의 수칙을 지켜달라고 방역 당국은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주민등록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 이틀 뒤에 본인 명의카드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 김민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려면 우선 충전받고 싶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해당 카드사는 KB국민, NH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 9곳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일 이틀 뒤에 본인 명의 카드로 충전금이 지급됩니다. 시행 첫 주만 마스크 오부제와 동일한 요일제가 적용되고 16일부터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일부터는 9개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충전금은 평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과 같으며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충전금 사용 즉시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됩니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이후 남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단 일부 업종에선 충전금 사용이 제한됩니다. 우선 백화점과 면세점, 대형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유흥, 레저, 사행산업과 공공요금, 보험료 결제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품권이나 귀금속을 구입하는 경우와 교통과 통신비의 카드 자동 이체 등도 해당합니다. 한편 정부는 8일 기준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 가운데 99.7%인 285만 5천 가구에 약 1조 3천억 원의 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닉네임 갓갓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갓갓 검거로 N번방 주요 운영자가 모두 붙잡히면서 이 관련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재로 기자, 최초 N번방을 만든 닉네임 갓갓이 검거됐다고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성착취물을 만들고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갓갓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텔레그램 N번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갓갓으로 알려진 24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N번방을 최초 운영한 피의자로 24살 남성 A씨를 특정해 소환 조사하던 중 A씨로부터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아내고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자세한 수사 내용 등을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공개 여부와 방법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8월경부터 활동을 중단하면서 추적이 쉽지 않았던 갓갓을 검거하면서 N번방과 관련한 주요 운영자는 대부분 붙잡혔습니다. N번방의 최초 개설자로 알려진 갓갓이 붙잡힌 만큼 주요 범행 수법과 추가 공범 여부 등 N번방 수사도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면서 이 단계적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고용 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기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에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 역량과 안심 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문제는 다가올 디지털 경제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려면 사회의 안전망이 한 단계 높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첫 과제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입니다. 현재 취업자 절반만 가입돼 있는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모든 취업자에게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먼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특수고용 노동자,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자영업자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고용보험의 짝으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입니다.
저소득층과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고 구직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는 IMF 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가 도입한 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코로나19 위기 뒤 고용안전망을 확대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권 차원의 정책 기조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임산부들이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효고현에 사는 간다 치호 씨입니다. 오카야마 현에 사는 딸 아오이 씨가 첫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원래는 딸에게 가서 출산을 도와줄 예정이었지만 포기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있으면 딸과 태어날 아기에게 옮길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赤ちゃんにどういう影響がね、及ぶかっていうのが全然分かんなかったんで、こんなことになるとは夢にも思ってなくって。 대신 매일 영상 통화를 하는데요. 이날 통화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출산이 임박했을 때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면 다니던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발열 증상이 있는 임신부가 분만할 수 있는 지정 병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치호 씨는 딸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달래기 위해 딸에게 보낼 마스크를 만드는데요. 아오이 씨는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돼 태어난 아기를 어머니께 안겨드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동남아 최대의 커피 생산국 베트남. 베트남의 많은 커피 회사들은 코로나19로 커피 소비가 크게 줄어 난관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국내 소비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해외 수출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Hoạt động của chúng tôi nó cũng đang ở cái bước ban đầu, có thể nói được rằng nó chỉ dừng lại khoảng 30% so với trước đây. 뛰어난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베트남 커피는 특히 외국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상품인데요. 앞으로도 한동안 외국 관광객이 뜸할 전망이어서 커피 업계는 한숨 짓고 있습니다. Tại khách hàng như thông thường, tức là họ sẽ thường xuyên ra ngoài, họ gặp gỡ giao tiếp thì sẽ có được cái lượt khách trở lại. Thì hy vọng là thời gian tới là sẽ phục hồi. Nhưng quá trình phục hồi nó cũng sẽ mất thời gian chắc cũng khá lâu. 코로나19 사태 이후 커피 관련 박람회, 전시회, 축제 등도 모두 취소됐는데요. 생산 중단 상태인 커피 업계는 빨리 다시 국내외 판로를 찾을 수 있도록 베트남 산업, 무역 당국에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는 몇 가지 좋은 습관이 생겼습니다. 정확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식사 예절 등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자 음식점을 찾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 함께 식사를 할 때 한 가지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커다란 접시에 담긴 음식을 각자 개인 젓가락으로 집어먹던 것이 덜어먹기 전용 공용 젓가락이나 국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疫情期间的话，大家当然还是选择用公筷比较好一点，因为比较卫生，而且也是对自己一个安全着想嘛。 저장성 항저우 질병예방통제센터 실험 결과 여럿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개인 젓가락으로 음식을 덜어 먹으면 공용 젓가락을 사용했을 때보다 최고 250배나 많은 세균이 번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에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갑갑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원을 나눠 쓰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에선 소규모 상점이 영업을 재개하는 등 제한 조치가 완화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 제약이 여전합니다. 불안함과 답답함으로 스트레스가 높아진 가운데 단축 근무나 재택근무로 집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지만 칭얼대는 아이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정원이 있는 집은 좋겠다라는 겁니다. 함부르크에 사는 슈타이너 씨는 어린 아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외출을 합니다. 이웃 류트케 씨가 정원을 함께 나눠 쓰자고 제안한 겁니다.
Sicherheit und nicht die ganze Zeit in irgendeinem Park oder so und aufpassen muss, diese 2 Meter Abstand zu halten. Das ist mit Kind einfach nicht einzuhalten. Er krabbelt ja überall hin und ja, hier weiß ich, er kann einfach frei krabbeln und ich kann hier einfach ja auch mit einem Kaffee oder so mal sitzen. 류트케 씨는 나눠 쓰는 불편함보다는 즐거움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감사의 뜻으로 받은 초콜릿은 유난히 더 달콤하고 정원에 가득한 아이의 웃음소리는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줍니다. KBS 월주뉴스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중 주차된 아파트 주민의 차를 밀었다가 이 입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유족과 다른 입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밉니다. 멀리서 입주민이 다가오더니 경비원을 밀치고 삿대질합니다. 그만둬라. 너 경비 주제에, 너 모습 주제에 내가 너 월급 주는데 모습 주제에 왜 내 말은 안 듣느냐. 며칠 뒤에는 이 입주민이 경비원의 옷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이날 경비원은 경비실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해 코뼈까지 부러졌다는 게 유가족과 입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들어간 시간이 한 10분이 넘는다고 근데 그동안에 그것을 계속 때린 거예요. 얼굴을 아주 컵대갖고 그러시고. 지난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온 경비원 최모 씨는 어제 새벽 자신의 집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너무 억울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비원도 하나의 가족이고 집이 가면 하나의 아버지고. 응? 그런데 그걸 그냥 경비 쓴다고 그래가지고 너는 못 씁니다고 짓밟아버리고. 숨진 최 씨가 근무했던 경비실 앞입니다. 주민들은 최 씨를 추모하며 이렇게 편지 글과 초, 그리고 국화 등을 마련해둔 상태입니다. 숨진 경비원은 다른 입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해왔습니다. 난 내 가족이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경비원을 폭행한 것으로 지목된 입주민은 일방적으로 폭행한 적이 없고 경비원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수현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드러난 경영권 승계 문제를 최근 사과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근에는 승계와 관련한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저와 삼성을 둘러싸고 제기된 많은 논란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게 사실입니다. 이번 대국민 사과에서 언급되진 않았지만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검찰 수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한 수사로 검찰은 최근 최지성 옛 삼성미래전략실장과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을 줄줄이 소환해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이르면 이번 주 중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공개 소환이 폐지돼 이 부회장은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유리한 쪽으로 합병 비율이 산정됐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합병 과정에서 옛 제일모직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회사 가치를 부풀리는 회계 부정이 있었고 검찰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불러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관련자들과 함께 사건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월 WHO 사무총장에게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 경고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독일 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WHO는 일단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둘러싸고 파장일지 주목됩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건 지난 1월 30일이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22일과 23일 잇따라 긴급위원회를 열었지만 아직 비상사태를 선포할 단계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긴급위원회 전인 1월 21일
시진핑 중국 주석이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 간 전염과 팬데믹 경고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슈피겔이 인용한 독일 연방정보부는 이 때문에 전 세계가 코로나19와 싸울 수 있는 시간을 4주에서 6주 정도 낭비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1월 21일은 미국에서 우한을 다녀온 남성이 첫 확진을 받은 시점이고 20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첫 환자가 나왔습니다. 거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을 두둔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놔 세계 각국에 빈축을 샀습니다. 특히 WHO가 팬데믹 선언을 한 것은 세계 114국에서 12만 명이 감염된 3월 11일이었습니다. 슈피겔은 이 기사가 보도된 뒤 WHO가 두 지도자 간 통화 사실을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슈피겔은 기사에서 중국이 코로나19 사태 초기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검열하고 팬데믹 이후 경제적 지원을 빌미로 해외에서의 비판을 막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슈피겔은 또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자국 내 방역 실패 책임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오늘은 불청객 황사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 북동 지역에서 모래먼지가 날아와 일부 중부지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백령도에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황사 탓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에 중국 북부 지역에서 또다시 추가적으로 황사가 발원할 수 있어 내일도 미세먼지 예보에 귀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늦은 밤에 중부 서해안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내일 새벽까지 중부와 전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적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기온이 올라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1도, 대구가 2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8도 정도나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개가 짙게 껴 가시거리가 100m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지금은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걷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성 영상에 보이는 짙은 구름이 들어오면서 오늘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고요. 밤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방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 텐데요. 특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 북부 지역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5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앞으로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강릉과 청주, 대전, 전주, 광주가 25, 포항은 28도, 대구는 27도로 경상도 지역은 초여름의 기준인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3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잠시 뒤 11시에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